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수급 동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한번 어떤 종목을 사는지 살펴봤는데 방금 이슈의 재구성에서 말씀하셨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이슈 재구성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해운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은 페노션과 대한해운에 관심이 좀 있어 보이고요. 기관은 HMM을 많은 양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외국인은 또 한 대선 후보의 연관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써니전자와 까뮤 ENC에도 많은 매수세가 붙어 있고요. 기관은 리오프닝에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진에어, 코엘 패션 등을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좀 하도 파니까 뭘 그렇게 파나도 확인을 해오는데요. 오늘 특징은 외국인과 기관 가장 많이 파는 종목 후성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센데 SK 하이닉스와 대한전선을 좀 많은 양 매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들어갈게요. 파이트! LG와 GS가 만났습니다. 뭔가 딱 시작부터 지주사의 그죠? 대결. 지주사의 대결, 그리고 영어로 두 글자, 그죠? LG와 GS의 대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이제 준비를 좀 해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과연 LG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인가, GS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을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일단 중소형주들보다 대형주를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과연 어떠한 종목이 나에게 더 좋은 수익률을 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 특징적으로 보면 지주사들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지주사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의 딱 한 종목을 특정해서 이 베팅하기가 메이저 수급들도 지금 곤란하다, 고민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계열사를 통틀어서 관리하고 있는 지주사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LG와 GS 공교롭게도 지주사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대결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럼 LG 계열사들의 ETF들하고 GS 계열사 ETF들의 대결 누가 승리를 할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ETF로. 그렇죠. 일단 지금 당장에서는 사실 GS ETF가 조금 더 호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 GS 같은 경우에는 정유화학 쪽에 좀 비중이 많은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뭐 WTI 유가가 지금 배럴당 지금 100불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뭐 유가뿐만 아니고 다수의 원자재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GS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나중을 좀 내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한 2, 3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조정이 강하게 깊게 왔었던 이벤트들을 놓고 보자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급락 장세 이후에 그래도 가장 빠르고 강하게 올라갔던 것들이 기술주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주들을 많이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LG가 아닐까 싶은데, LG전자 있죠, LG이노텍 있죠, LG디스플레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수의 전기전자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LG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를 꾸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과감하게 행동을 좀 취했죠. 돈이 되지 않는 사업부를 정리하고 MC 사업부를 정리하고 뭐 LG전자에 한해서죠. MC 사업부를 정리하고 앞으로 조금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전방산업, 전장산업에 지금 투자를 과감하게 하면서 공격적인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안 좋은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성공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는 확실하게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긍정적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구광모 회장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의 지분 관련 부분이 작년 이제 4분기에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수급적으로의 이제 불확실성, 뭐 이제 블록딜이 크게 나올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불확실성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니,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그러니까 과대 낙폭을 받은 종목들 중에 좀 장기적으로 혹은 안정적으로 담아볼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LG에게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전기전자로 가면은 에벤져스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국내에서 이 지주사들에 대해서는 좀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또 오히려 또 저점에서 봤을 때 얼마큼 더 우리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지도 함께 가격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LG 뭐 지금 위치에서 매수 안 할 만한 이유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 지켜보고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일 수는 있겠으나 네. 일단 전쟁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러시아와 미국 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이슈가 해결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을 했을 때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 찬스일 수 있지만 반대로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을 했는데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매수는 지금 위치에서 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나온다면 그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아마 이제 수호파이터 시간에 제가 손절가를 그동안에 다 정해드렸지만 LG그룹 주들은 손절가는 별도로 정해드리지 않으려 해요. 삼성전자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뭐 네. 삼성전자도 맞아요. 그러니까 LG 이 그룹주는 손절가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이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길게 가져가는 종목인 만큼 최대한 나눠서 산다, 낮은 가격에 산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는 저는 1차적으로는 우선 9만 원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9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마 LG가 9만 원까지 간다? 그럼 뭐 LG노트, LG디스플레이, LG전자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LG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배당도 좀 노려볼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면 9만 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시고 대신 길게 가져가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그래도 이제 상저하고의 흐름 속에서 그렇죠. 대형주들의 흐름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형주에서도 한번 어떤 종목을 골라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합니다. LG 일단 목표가 9만 원이고요. 손절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급파이터 2라운드 대결 열어볼게요. 파이트! 펄어비스와 인터로조가 만났습니다. 요즘 벤치마킹을 좀 하시나요? 글자 수를 맞춰오시는데요, 오늘 좀? 네, 일단 지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그러니까 펄어비스는 네.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했고 인터로조는 아마 어제 오늘 보시면서 이런 시장에 얘는 왜 갈까? 이렇게 좀 고민하시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만한 것 같아요. 펄어비스는 다들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이렇고 냉탕과 온탕을 인터로저는 오갑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 회사였고 뭐 때문에 이렇게 오를까?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쫓아갈까? 아니면 다들 좋다고 하는 펄어비스를 기다릴까? 그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와 인터로조의 대결입니다. 자,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선택 인터로조입니다. 여기 사명 보면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축구 업체인가 그렇죠. 이 생각 하실 그렇죠. 거예요. 네, 일단 뭐 인터로조는 이 렌즈를 만드는, 그러니까 눈에 이제 끼는 렌즈를 만드는 기업인데 일단 맞아요. 인터로조보다 이제 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드릴게요. 그럼 펄어비스는 좋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지금 너무 많이 큰 상황.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조금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붙어 있다 보니까 실망 매도 물량이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에 펄어비스는 저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닝 시즌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물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많이 흔들리지만 그 이슈가 있기 전에 흐름들을 보면
메타가 실적 안 좋으면 하락하고 애플 실적 좋으면 상승하고, 즉 실적이 엄청나게 큰 방향성을 보였거든요. 인터로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리고 해외 매출 모두 성장을 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을 지금 기록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끼기 때문에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끼면요, 이게 안경에서 좀 서리가 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렌즈의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단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이것은 뭐 당연히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러한 불편함에 이제 렌즈를 착용하신 분들도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인터로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 시장 아니고 해외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매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로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견고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내일 한번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만 원 이하의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3만 원 이하요? 네, 지금 3만 800원, 9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기다렸다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여기서도 올라간다면 당연히 저는 3만 5천 원까지의 짧은 단기적인 시세는 노려볼 수 있다. 대신에 손절가는 2만 5천 원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박스권 하단이 이탈되는 가격, 이 2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2만 5천 원이고요. 일단은 오늘 말고 내일쯤에 3만 원 이하 그쵸. 가격에서 인터로저 매수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만 5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인터로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김태성 팀장의 오늘의 픽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열어주세요. 오늘의 종목은 J-콘텐츠입니다. 여기 이 종목은 정말 펀더멘털이 모호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 학교는 때문에 기대감에 좀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J-콘텐츠이 근데 최근에 리오프닝 때문에 더 올랐어요. 일단 최근에 변동성을 보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하나는 앵커님이 짚어주셨다시피 리오프닝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넷플릭스 기업의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변동성이 좀 커졌었던 J-콘텐츠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J-콘텐츠리 하면 이제 넷플릭스발에 대한 매출을 좀 기대를 하지만 결국 이제 컨텐츠 제작 업체들은요, 이제는 OTT 업체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많은 제작 업체가 작품을 만들어서 납품할 곳이 한 군데였다면 이제는 이 작품들을 제작을 해서 납품할 곳들이 여러 군데, 즉 기회가 많이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해당 작품들이 흥행을 하면 당연히 그 작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서도 이제는 많은 작품을 만들어서 이 성과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단발성으로 흥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하는 그러한 예전의 패턴을 좀 벗어나서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컨텐츠 제작 업체로 저는 J-콘텐츠가 지금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이제 잠시 후에 가격 전략을 드리겠지만 J-콘텐츠를 뭐 지금 사서 뭐 2년 뒤에 3년 뒤에 이렇게 길게 보자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격 전략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53,000원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네. 바라봐야 될까요? 최근에 한번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많이 좀 밀렸어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흥행 작품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까 하는 찰나에 뭐 지수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 올라가지 못했지만 저는 지금 위치라서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으로 우선은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이 밸류의 매력도는 생긴 상황. 그래서 저는 현재 가격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네. 목표가는요. 우선 7만 원을 제가 제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짧게 한번 7만 원까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7만 원을 돌파할 때 뚜렷한 모멘텀이 있다. 만약에 뭐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 대형 흥행작이 하나 나온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실적을 발표했다거나 그러한 좀 이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재료나 뉴스가 있었을 경우에는 7만 원 돌파 시에는 저는 더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확실한 모멘텀이 없이 단순하게 수급적으로만 움직여준다면 7만 원을 최대 목표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J-콘텐츠의 가격 전략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목표가 7만 원을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진 만큼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좀 잡혔습니다. 손절가 5만 원으로 잡힌 제이컨텐트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김태성 팀장과 함께 3가지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